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이어서 달 전위 궤도 진입에도 성공했는데요. 다누리 발사의 의미와 남은 과제, 전문가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누리호에 이어서 다누리 발사도 가슴 벅찬 그 장면이었는데 우선 다누리의 발사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다누리는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잖아요. 이 팰컨 9 로켓은 2단으로 구성된 로켓이니까 네. 먼저 1단이 점화가 돼서 다누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후에 이제 1단과 2단이 분리가 되면은 이 1단은 재활용 로켓이잖아요. 팰컨 9. 그러면 이제 1단 로켓은 다시 지상으로 낙하를 하고 2단이 이제 다누리를 싣고 계속 올라가서 목표 궤도에 도달하면 이제 다누리가 분리가 되고 네. 예. 다누리가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긴 여정의 출발점인 달 전위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위 궤도 진입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은 이미 50여 년 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달 궤도선을 보낸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달 탐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한 1969년이니까 50년이 넘었죠. 달에 사람을 보낸 게.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착륙선도 아니고 예. 궤도선, 그것도 유인이 아니고 무인 궤도선을 달에 보내니까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5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아폴로를 보낼 때는 미국이 구소련과 군비 경쟁 때문에 우주 경쟁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달에 사람을 보낸 거였고 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달에 어떤 과학적인 가치가 있더라. 뭐 예를 들면 달 표면에는 헬륨3라는 원소가 많이 쌓여 있는데 네. 이 물질이 핵융합의 원료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헬륨3를 가지고 우리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은 만약 이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은 달에 있는 헬륨3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청정 에너지 원을 누가 만들 수 있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고 또 달의 극지방에 가면 물이 있는데 예. 이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도 수소 사용차가 나왔듯이 이 수소를 물에서 뽑아가지고 달에서 출발하는 우주 탐사선의 연료도 쓸 수 있으니까 달이 뭐 이제 화성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예. 그만큼 달 탐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효중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누리가 발사 후에 오전 9시 40분경에 첫 교신에 성공했고 그리고 전위 궤적에도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교수님, 달 전위 궤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죠? 네, 전위궤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그런 궤적이라고 이렇게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위궤도가 이제 약 150만 킬로까지 나갔다가 이제 4.5개월 후에 12월 말에 달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4.5개월 동안에 날아가는 궤도 비행을 하는 그 궤도를 우리가 전위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발사 성공 그리고 첫 교신에서 전위 궤도 진입까지 지금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 내년에 다누리가 탐사 기능을 하기까지 남아있는 기술적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현재 보도에 의하면은 전위궤도 진입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위궤도에서 궤도 비행을 하면은 약 4개월 반 정도의 비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약 9번 정도의 교정을 하는 그러니까 궤도가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가지가 않고 조금씩 벗어나가야 됩니다. 예. 벗어나는 이제 오차를 수정하는 9번의 수정하는 궤도 기둥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12월 말쯤에 다누리가 거의 달 궤도까지 이제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달의 달의 인력이 다누리를 잡아서 이렇게 달에 포착을 해야 됩니다. 즉 다누리가 이제 달을 중심으로 돌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달의 인력이 다누리를 잡아서 이렇게 돌게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입 단계가 굉장히 좀 우리 달 탐사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좀 수행을 끝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9번의 계속 4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 9번의 전위궤도 오차를 계속 수정하는 이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비행 과정에서의 세밀한 오차 조정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말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달 궤도에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그 잘 기능을 원활하게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네네. 자, 교수님, 미국은 2025년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달을 발판으로 유인 화성 탐사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달이 화성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유인 화성 탐사가 계획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 바로 비행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구의 그 중력이죠. 예, 중력이 이제 달의 6배가 되기 때문에 즉 많은 연료와 그런 좀 많은 그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달을 이제 전진 기지로 활용하자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달을 전진 기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중력이 달의 중력이 지구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그 궤도 비행 시간 내에 유인을 그 화성 탐사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이제 화성을 달 기지에서 여러 가지 화성에 이주하기 위한 자원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달에서 직접 전진 기지로 활용해서 그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제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지구에서 바로 화성으로 유인을 보내는 건 많은 좀 도전적인 그런 난관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달에서 만약에 화성으로 직접 유인을 탐사를 한다 할 때는 그런 좀 어려운 점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다누리에 실려 있는 탑재체 중에서 우주 인터넷 탑재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탑재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죠. 다누리가 심우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을 시도하는데요.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인터넷과 비슷한데요. 다만 그 인터넷의 그 도달 범위가 우주까지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달에 기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달 기지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을 보면은 거기에 달 기지가 건설이 되고 또 게이트웨이라는 달의 우주 정거장이 세워집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미래의 그런 탐사 계획에 의하면 이제 그 우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화성 탐사도 마찬가지고 전 우주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우주 인터넷이 앞으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술이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다누리에서 세계 최초로 이걸 시도하는데 제 낙관적인 전망은 우주 인터넷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또 IT 강국의 어떤 그런 장점을 다 살리고 우리가 다누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그 우주에서 이런 인터넷은 굉장히 구체화되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주 인터넷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고요. 자, 교수님, 그런가 하면 나사의 섀도우캠을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번에 그 다누리 호에 나사의 섀도우캠이 탑재체가 실렸는데요. 이 섀도우캠은 이제 달의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비단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그 지금 올해 성공한 누리호의 그런 그 발사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과의 원활한 협력이 있을 때 저희가 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다누리에서 진행된 섀도우캠을 활용한 협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서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계기다. 그래서 단지 작은 그 장비를 하나 실었다는 게 아니라 양국의 우주 협력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누리가 이제 임무를 수행할 텐데요. 궤도에 진입해서 정상적으로 목표에 도달한다면 다누리가 이제 수행하는 임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누리가 이제 예정대로 가면은 12월 31일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도달을 하고 예. 그럼 내년 1월부터 한 달 정도 이제 시범 운행을 거치어서 네. 2월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예. 아까 이제 교수님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나사의 섀도우캠은 그 극지방 예. 음영 지역을 촬영을 해서 2025년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네. 우주 인터넷을 시도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는 거죠. 심우주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 파일을 저장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BTS 다이너마이트 노래.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보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지구로 그걸 보낼 거다. 이제 그런 게 있고 헬륨3 같은 자원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자원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감마선 분광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원소들이 지도를 또 만드는 그런 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아, 네. 자,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심우주 탐사의 의미, 조금 전에 뭐 교수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근데 최근까지 우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을 중심으로 한 지구 저궤도가 전부 다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르테미스 계획, 미국이 추진하는 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계기로 이제 달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 미국이 이미 50년에 갔다 온 달을 다시 가는 이유는 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달을 베이스로 화성으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화성으로 가는 우주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건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달에 탐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우주 경제에서 뒤쳐져 있는데 영원히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달 궤도선을 보낸 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고 이거를 이제 네. 잘 발전시켜서 나사와 협력을 계속을 해서 나사의 뭐 화성 탐사나 이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주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기대가 되는데 다누리가 이제 달을 향한 항해가 앞으로 4개월여간 이어질 예정이죠. 앞으로의 여정도 큰 탈 없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